저희가 그 마지막 단원에서 이야기 배우거든요. 수열이라는 단어를 배울 겁니다. 여러분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1, 4, 5. 네. 수열이 뭔가요? 네? 자, 안 읽었다. 안 읽었죠, 1, 4, 5. 수열이 뭔가요? 적혀있을걸요? 그거 아닐 건데? 1, 4, 5. 네? 1, 4, 5는 제고요. 수열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열이 뭔가요? 맞죠? 그 맞아요. 수의 나열, 우리가 수열이라는 거는 수의 나열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나열은 나열인데 그냥 나열하나요? 그치. 그렇죠? 이게 약간 규칙적인 거. 저희가 뭐 나열된 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수를 나열한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수열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건데, 여기서 있잖아. 규칙적으로 나열된다는 게 사실은 이게 개념이 두 가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저 언제냐? 초등학교 때. 초딩 시절에 이런 거 배웠어요. 숫자가 이렇게 배웠어요. 네모가 뭘까요? 뭐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네. 네모가 뭘까요? 25. 25? 정말 맞습니다. 25가 맞습니까? 25 맞나요? 네. 확실해요? 네. 아닌데요? 얘를요. n이나 잡을게요. 초등학생 때는 이런 걸 안 불러요. 이렇게 잡았다 생각할 거예요. 규칙을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그러면 n이 1일 때는 1이고요. 2일 때는 4가 나고, 3일 때는 9고, 4일 때는 16이고, 5부터 이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만들어져요. 맞죠? 무슨 느낌이냐면요. 저희가 수의 나열을 가지고 사실은 수열을 판단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수많은 규칙을 내가 만들어내면 돼요. 맞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배우는 수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명확하게 관점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되는 수열 같은 경우는 어떤 수열을 할 거냐?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연산의 기초에서 우리는 정의를 하게 될 건데, 어떻게 하면은 일정 값이 더해지는 거. 수열을 먼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익숙해지고 나면 일정한 값이 더해졌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죠? 빼지는 거는 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마이너스를 더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곱하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조금만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냐면 등차라고 말하고요. 얘를 등비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루 종일 다루게 되는 내용도 이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수열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약간의 그 수열의 그 기호에 대해서 몇 개 정의를 하고 싶어요. 수가 나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수열을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해요. 어떤 규칙을 가지는 수열이라서 AN이라고 일명 표현하고 여기를 중괄로 치르서 수열로 표현하게 될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2n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됐다고 치면요. 수열은 n의 자리다가 1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열은 3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5, 그 다음에 7, 이렇게 9, 그 다음 뭐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한대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AN이라는 게 첫 번째 하나씩 나갈 거 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이 n이라고 하는 애가 순서를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를 이해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첫 번째는 A1. 해서 얘를 첫째 항이라고 말을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A2. 얘를 둘째 항, 뭐 이렇게 셋째 항. 그 다음에 쭉 해서 AN이라는 게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진 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정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거예요. 얘가 순서를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이 A 밑에 있는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1 이상의 수로 세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자, 했을 때 저희가 좀 많이 쓰는 게 있거든요. 얘가 첫째 항이라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요 항을 괜히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우리 뭐라 하냐? 일반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하냐? 딱 요 형태예요. 얘가 쭉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2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분명히 하나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쭉쭉쭉 나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2n 플러스 1은요, 임의의 n이라는 자연수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으로 정의를 해놓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1 넣었을 때,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여기가 4 넣었을 때 상황이야. 그러면은 나는 이 일반항만 알고 있으면 그 수열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이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구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일반항을 구해서 그 일반항 갖고 뭔가 다른 특별한 항을 구해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그게 아마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열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등차수열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기호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 오늘 등차수열 수식까지 다 설명하면은 하루 끝날걸요? 등차수열이라고 일명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등차수열은 이게 한문이거든요, 사실은. 등이 같을 등에다가 차가 대충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수열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두 수가 있어. 두 수의 차이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죠? A하고 B라고 하는 차이를 계산할 때 빼서 계산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거기서 빼는 거에 음수값이 나온 적이 있어요. 차이라는 걸 구하라고 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걸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해석이 되셨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등차수열에서 차이가 일정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제부터 일반항이 약간 들어가요. 뭐냐면은 이런 게 있잖아. 어떤 AN이라고 한 애가 얘가 등차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등차예요. 그러면 분명히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뭐 A3, 그 다음에 뭐 A4 이렇게 해서 쭉 해서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뭐 이렇게 쭉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맞지? 차이가 일정하다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뒤에 있는 순서지.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는 걸로 정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뭐 A3 마이너스 A2 바로 다음 전의 항을 빼겠다는 관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뭐 A4라고 해서 여기서 A3 약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내가 일일이 적으려면 너무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조금 간단해졌는 게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일반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차수열의 정의는 약간 이런 겁니다.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인데 거기서 바로 전항. 요거 바로 전항이 뭐죠? 1, 4, 5. A의 n 플러스 1의 바로 전항. 바로 뒤에 있는 항을 뭐라 말할까요? A의 항이에요. 바로 전의 항. 그러니까 얘가 순서로 이야기됐잖아. 요거 바로 뒤에 있는 전의 항이거든요. 그래서 AN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값이 어떤 D라는 값으로 일정하게 되는 걸 우리는 등차수열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1 넣든 2 넣든 3 넣든 4 넣든 뭘 넣든 그냥 무조건 성립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게 얘가 그 등차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말하는 첫 번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수열을 계산했는데 얘가 일정한 D로 일정한다고 생각한다면 걔는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진화시켰다고 친다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 더 할 거냐? 얘 다음 항을 한번 고민해 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의 N 플러스 2에서 맞니? 여기서 AN 플러스 2는, 그러니까 다음 N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도 N 플러스 2에서 바로 그 뒤에는 N 플러스 1을 뺀 게 해봐서 D일 거잖아요. 맞지? 그거는 뭐가 같냐면은 바로 전에 있는 애에서 얘를 뺀 거로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고요. 얘가 약간 이거예요. 두 개의 항으로 정의한 거거든요. 두 개의 항으로 정의한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세 개의 항으로 정의한 거예요. 요거가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말하는 기납적 정의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요거 내용은 나중에 뒤에서 맨 마지막 단어에서 한 번 더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암기를 좀 해놓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는 수식을 좀 변형시킨 게 몇 개 나와요. 되시겠니? 그래서 얘를 조금 정리했다 치면 얘를 이렇게 넘기고 얘를 이렇게 넘길 거거든요. 그럼 약간 이렇게 정리되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문제에 대놓고 나와 있어요. AN이 다음같이 성립할 때. 그러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AN 플러스 A의 플러스 2. 약간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함수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무슨 함수를 하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얘로 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라는 걸 판단하고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나누기. 요까지 나오는 형태가 있거든요. 여기에 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 지금 네 가지 표현들이 다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정의에 대한 관점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 개념 자체가 이거예요.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또는 이런 말도 해요. or 일정 값이 더해진 수열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생각을 잘 하시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거잖아. 얘가 넘어갔다 치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AN 플러스 1은 얘가 넘어가면은 AN에서 어떤 특정한 D가 계속 더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석이 되시겠죠? 자, 근데 여기 생각하면 좋겠는 게, 아까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D는 그냥 실수값 전체예요. 양수도 음수든 가능합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에는 플러스 값이 계속 더해질 수도 있지만요. 맞죠? 마이너스 값이 더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한번 나열해보면서 일반항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한번 보시면은 나열 한번 해볼게요. A1이 그 다음에 A2가 있고요. 그 다음에 A3가 있고요. 요거 해봤자 좀 크게 적거든요. A5 어디까지 가야 될까? A에 N-1에 A에 그 다음에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보시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할 거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A1부터 시작해서 나간다 생각해봐요. 아까 이랬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AN 플러스 1은 AN에서 플러스 D만큼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닐까? 여기서까지 분명히 플러스 D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똑같은 이야기로 더하기 D,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더하기 D. 계속 더하기 D예요. 뭐 여기서도 다시 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는 마이너스 D로 적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얘를 그냥 어떤 A라는 값에 있다고 할게요. 우리가 대부분 A1이라는 걸 그냥 A로 좀 많이 나타내는 편이거든요. A라고 치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A 플러스 D.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목소리 크게 내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3D 이렇게 나갈 거야. 맞지?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규칙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얘 뭐 나올까요? 요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앞에 있는 규칙을 보고 얘를 딱 본다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봐봐. 여기서는 D가 없었어요. 1일 때 D가 없었거든요. 2일 때 D가 하나 있고요. 3일 때 D가 2개 있어. 4일 때 D가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A 더하기 5D라는 규칙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해석이 됐었죠. 맞지?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n에서 하나 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n-d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우리가 말하는 뭐가 된다? 일반항이 되는 거죠. 등차수열입니다. 내가 첫째 항을 알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공차, 이거 d를 우리가 공차라고 하거든요. 얘를 공차라고 해요. 이 공차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an이라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a 더하기 n-1 d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진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다루기는 해요. 그래서 뭐 예제를 잡았다 치면은 이런 게 있어. A가요. 진짜 간단한 얘기부터 생각해 볼게요. A가 1이고요. D가 한 3점 나왔다 생각할게요. 아니?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의 5를 구하래.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뭐 하겠냐? 분명히 저 공식대로 그대로 써요. 1 더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나와서 D가 3번 더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13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한테 이 공식만 가르쳐놓고 문제 풀어라 하면 풀거든요. 근데 하나만 저희가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관점의 차이거든요. A9에서 빼기 A4를 할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1, 4, 5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 이걸 하기 위해서. 문제점 뭐 해야 될까요? 뭘 바꿔요? 얘를 저 공식을 바꿀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얘를 계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저 공식을 배우고 이걸 문제를 딱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딱 이 생각해요. A9를 구해요. A9는 A 더하기 8 D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요.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잖아.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 A4는 어떻게 계산하죠? A 더하기 가보요. 3D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계산이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하냐? 이제 이걸 진짜 빼요. 그럼 뭐가 나오니? 이렇게 나오죠. 맞지? 요게 단순하게 저희가 문제를 푼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푼 거예요. 저희가 등차에 대한 제일 기본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9하고 4의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미 답이 결정되어 있어야 돼요. A9란에는 뭐예요? A9란에는요, 맞지? A1부터 시작해서 D가 8번 더했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4라고 하는 A1부터 시작해서 D가 3번 더해진 상태가 되는 게 A4일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 A9로 가는 과정에서 A4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생각해보면요,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서 얘를 뺐다는 말은요, 이 값에서 얘가 되려면 D가 몇 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5는 어디죠? 왜 그걸 이렇게 계산하냐는 거예요. 사고의 차이예요, 이거는. 공식으로만 계산을 하려고 해요, 애들이. 근데 공식의 의미가 사실은 변화량의 의미랑 똑같거든요, 이게. 함수 값이에요. 직선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 맞지? 그 직선의 함수가 여기 F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F4가 이렇게 있나 봐. 뭐 F3점이 있어. 그때 이렇게 직선이 꺼져 있다고 치면요. 이거잖아요. X의 변화는 만큼 Y의 변화가 되는 게 결정날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 차만 계산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의미 자체를 잘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냥 공식으로 계산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런 개념을 봤을 때는
그냥 얘하고 얘가 같은 수열이라고 생각한다면 차이가 얼만큼 나는 걸로 해서 D로만 계산해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 차이가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 풀 때도 진짜 차이가 심하게 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야기하다 두 번째 내용에 등차 중앙이라는 얘기를 하나 다루거든요. 얘는 여기 올려놓을게요. 보시면은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을 하나 쓸 건데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냐면요.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세 개의 수가 있습니다.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한다면 저희는 뭐가 성립하느냐? 해봤자 그 개념이 이거잖아요. B-A하고 C-B가 서로 같다는 얘기, 차이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러면 다시 정리한다 치면은 이제 이거죠. 요거 넘겨 다시 넘기기, 여기 요 수식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B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말하면은 A하고 C의 평균값과 같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근데 있잖아, 이거는 교과서나 시중 문제에 딱 이까지 적혀 있어. 근데 등차 수열은요, 등차 중앙이라는 말을 조금 더 크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어디로 이야기가 되냐면요. 까지 들어가게 돼요. 대칭합이라는 게 일정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좀 지우고.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는, 수열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예제를 조금, 요까지만 할게요. H 하나만 더 적어도 될까요? H. 여기가 A 더하기 약간 6D. 여기가 A 더하기 4D.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할게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이게 등차 중앙이란 게 해봤자 얘네 두 개 더한 거는 같다는 얘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쪽에서 1로 가는 게 그 반대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된 방향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반대로 이쪽으로 하겠죠. 난 수열할 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가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갈 때는 무슨 상황이 생겨야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D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D, 여기서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요. 대칭합이 일정하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예요. A1하고 A의 7을 더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얘는 무엇과 같냐라는 관점에는 A2 더하기 A6과 똑같습니다. 얘가 D만큼 더해졌고요. 얘가 D만큼 빼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 있어. 요거 두 개의 합이죠. 8이죠? 요거 두 개의 합이 똑같아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만들어져요. 맞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당연히 A3이면 여기 뒤에 뭐 와야겠어요? 그렇죠. A5가 와야겠죠. 그러면은 잘 생각하면 얘는 A4가 몇 개 있다? 그렇죠. A4가 두 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A1,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문제 풀 때 되게 간단하게 수식을 정리해서 문제 풀게 되거든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A7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얘는 사실상 이런 거예요. 얘네 둘이 더한 게 뭐가 같댔지? A4가 같다 했죠. 맞지? 그러면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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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7A4. 그렇잖아. 얘네 둘이 더한 건 A4. 그럼 A4가 두 개 있고. 얘네 둘이 더한 것도 A4 두 개. 얘네 두 개 더한 것도 A4 두 개. 그럼 싹 다 A4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여기 D를 A4로 맞추려면 D를 3개 줘야 돼요. 여기서 D를 3개를 열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A4인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일일이 다 더하는 거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값. 센터에 있는 값이죠, 정확히 하면은. 이 센터의 값에
항의 개수만큼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졸리시면 잠바를 벗으시면 빠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까지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요거 되게 많이 나중에 최근 모의고사 문제 트렌드에서 약간 이런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어려워요, 진짜. 근데 이해만 잘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저희가 등비수열까지 원래 다 다루고 한 번 설명한 게 맞지만 한 번쯤 먼저 다루고 이야기를 할게요. 등차 수열에 책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등차 수열에 대한 재구성이라는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등차 수열 자체를 가지고 변화를 시켰을 때는 어떤 수열이 될까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함수 생각하면 1차 함수 있잖아요. 1차 함수에 상수 뭐 5가 곱해졌다고 쳐요. 그러면 그 1차 함수의 1차 함수 아니에요? 1차 함수죠. 맞지? 근데 1차 함수하고 1차 함수를 더하는 건 1차 함수가 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x 더하기 마이너스 x는 상수함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명확하게 되는 것도 있고 명확하게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다뤄볼게요. 수열을 하나의 항만 수열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뭉쳐놓고도 수열로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뭉쳐놓은 걸 풀어놓고도 얘가 또 수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기본적인 관점부터 생각해 볼게요. AN은 일단은 내가 모든 애는 등차 수열은 이 형태가 정리가 돼야 돼. n의 어떤 값이 어떤 걸 성립을 하는데 이 형태가 돼야 해요. n-를 묶어줘서 여기 상수 하나 잡히고 이럴 때는 n에 대한 1차식이거든요. 얘가. n에 대한 1차식으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그 형태가 되도록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게 할 건데, 생각해봐요. 원래 일단 기본적으로 AN은 얘는 등차입니다. 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어렵지 않죠? 여기서 기호가 됐다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얘기해 볼게요. 자, 요런 수열입니다. 얘는 등차 수열이 맞을까요? AN이야 수열에 저 핸드폰 보고 있다. 핸드폰 보고 쪼개버릴 거예요. AN에 대해서 K가 곱해져 있어요. 얘 등차 수열 맞을까요? 네, 등차 수열은 맞아요. 첫째 항이 뭘까요? 맞죠? 공차는 몇일까요? K. 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면 이런 거예요. AN의 등차 수열에서 요게 성립을 할 거야. 근데 거기다가 상수 K가 곱해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는 말 그대로 요거를 요 수식으로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이거예요. K에다가 A 더하기 N-1 D가 곱해진 형태로 정리가 될 거예요. 모든 수열들이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러면은 요 일반항을 정리했다 치면 이런 느낌이죠. 얘하고 얘를 곱하면 KA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N-1의 KD.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수열의 첫 장은 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에서 여기가 뭐가 된다? 얘가 공차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얘는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거죠. 등차 수열에다가 어떤 상수가 곱해져도 걔는 그대로 등차 수열인 거예요. 개념이 이거예요. 등차 수열에 상수가 곱해져도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시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BN이라는 수를 하나 더 잡을게요. BN도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여기서 첫째 항은 B고요. 거기서는 D1이라 잡고요. 죄송합니다. A를. 여기서는 B에서 얘는 D2. 공차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다 생각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수열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등차 수열 두 개의 항을 더해서 만드는 새로운 수열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열을 하나 잡겠다는 거야. AN이라는 수열하고 BN이라는 수열을 나오는 첫째 항끼리 더하고 둘째 항끼리 더하고 세 번째 항끼리 더해서 만드는 새로운 수열을 정의를 했어요. 됐죠? 근데 얘가 어떤 수열이 될까라는 거예요. 얘는 어떤 수열일까요? 얘는 등차 수열이 될 수 있을까? 얘도 등차 수열이 가능합니다.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똑같아요. 여기가 A 더하기 N-1 D1 이렇게 잡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B 더하기 N-1 D2 이렇게 잡힐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이 형태로 정리를 하셔야 돼. N-를 묶어내서 뭔가 곱하기에서 공차가 만들어지고 숫장이 만들어진 형태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요.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를 내가 이렇게 묶어냈어요. 그럼 여기가 D1 더하기 D2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잖아요. 첫째 항이 이번에 뭐다? 아, 첫째 항이 A 더하기 B고요. 맞지? 그 다음에 얘가 공차 형태인 뭐다? 등차 수열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적어 놓고 있는 이 내용들 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신에서 한 번씩 나오거든요. 하고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접근하게 돼요. 그래서 요 정도는 한 번쯤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미학까지 됐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거죠. 등차 수열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등차 수열에 플러스 마이너스라 생각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애들이 의문점이 생겨요. 아, 선생님. 아니, 애들이 물음표 생겨요. 아까 분명히 함수에서는 1차 함수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AN이라는 수열이 N이라고 됐고요. 맞지? BN이라는 수열이 마이너스 N이라 잡았어요. 그러면 AN 더하기 BN은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잖아요. 아, 얘는 등차 수열 아니지 않냐? 상수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해석을 잘 해보시면 되죠. 첫째 항이 몇이다? 0이고 공차가 0이에요. 얘는 상수함수는 등차 수열이 될 수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값이 더해지는 값이 계속 0인 거야. 첫째 항도 0이고. 그래서 0, 0, 0, 0, 0 더해지니까 얘도 등차 수열이 맞아요. 그래서 그 n이 사라지더라도 해봤자 등차를 0이라 하면은, 공차를 0이라 하면 똑같이 등차 수열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결론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된 이야기 됩니다. 어떤 등차 수열에 상수가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떤 등차 수열, 다른 등차 수열에 상수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모든 수열은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수가 되는 것도 등차 수열이었지? 그 등차 수열하고 등차 수열 더하면 당연히 등차 수열이잖아요. 맞지? 그래서 요 두 개에 의해서 우리는 등차 수열에 저건 1차 결합의 의미로 말을 해요. 등차 수열의 1차 결합은 무조건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얘기시죠? 조금 어려워요. 개념 원리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만, 몇 개만 더 해야 돼요. 아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르겠으면 책 많이 찾아보시고요. 인강 가시면 인강에서도 진짜 열심히 설명을 하실 거거든요. 아마 또 설명하실 거예요. 기초 설명하는 인강에서 설명 안 할 수도 있다 생각하게 하는데, 무조건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형태예요. 얘는 조금 특별한 형태긴 한데, 일정한 간격의 수요. 수열이라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또는 일정한 간격의 수열월의 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린다 치면요. 이런 겁니다. A의 2n이라는 수열이에요. 갑자기 이상한 기호가 나왔어. 원래 생각해봐. 여기에는 그 1, 4, 5 몇 번 넣어야 되지?
여기는 그 우리가 n자리에다가 1, 2, 3, 4를 넣을 거야. 그러면은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야. 처음에 1을 넣었으면 뭐가 나오죠? A2가 나와요. 맞니? 그 다음에 2를 넣었다 치면 이건 A4가 나오게 될 거고요. 3을 넣었다 치면은 A6이 나와요. 4를 넣었다 치면 A8이에요. 간격이 어떻게 되죠? 일정하게 두 칸씩 증가하는 형태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공차를 뭘로 잡으면 된다? 아, 2D 형태로 잡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첫째 항은 A2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수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느낌을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 A 더하기 D, 얘가 A2일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공차는 분명히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세팅된 형태로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석이 좀 되시죠? 성면 따라서요? 그지? 요것도 은근히 많이 나와. 그래서 수열 형태 잘 보세요. A에 2N이 되거든요. 처음에 여기다 그냥 N에 1, 2, 3, 4 넣으시면 돼. 넣을 때마다, 그러니까 수열에서 막 이렇게 만들어요. BN이나 수열을 A에 3N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B1부터 이제 해서 나열하는 수열은 A3, 그 다음에 A6, 그 다음에 A9, 그 다음에 A에 12, 이렇게 세 칸씩, 그러니까 뭐 약간 짝수 항들만, 세 번째 항들만 뽑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형태를 나타낼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홀수항을 뽑고 싶어요.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여기 뭐 와요? 홀수항만 뽑을 수 있을까? 그렇지. 2n-를 넣어야죠.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3 나오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이 과정은 수화에서 했을 거예요. 우리 수화에서 그 증명할 때 이러잖아요. 2n 플러스를 써야 되냐, 2n 마이너스를 써야 되냐 이런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n이 1부터 시작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로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일정한 간격이 뭐예요?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수열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일정한 간격의 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가 하면요. 사실은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요, 직관적으로 이해돼요. A에는 등차 수열이에요. 어째 그 등차 수열에다가 공차 하나 더 더해진 형태의 수열, 얘도 당연히 등차 수열일 거고요. 얘도 등차 수열. 등차 수열 합은 다 등차 수열이란 거예요. 맞는가 확인해볼까요? 생각해봐요. A1, A2, A3 합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긴 n에다가 1을 넣었어요, 지금. n이 1일 때 상황이야. 맞지? n이 2일 때 상황으로 그려야죠. n이 2일 때는 여기가 A2일 거고요. 2, 3, 4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3일 때는 얘는 여기가 A3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4, 그 다음에 A5예요. 그러면 형태를 보세요. 이쪽에서 1 넘어갈 때 D가 몇 개 필요할까요? D 하나 추가되고, D 하나 추가되고, D가 3개 있으면 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얘가 넘어갈 때 D 하나, D 하나니까 1로 넘어갈 때 3D인 상황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수열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3개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3개 있으니까 A가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더해서 빼기 3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3D. D가 하나씩 줄어야 되거든. 그래서 3개 다 더해서 빼기 3을 해줘서 D가 하나씩 줄이고요. D가 0이고, D가 1이고, D가 2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다 줄여야 되니까 1, 2, 3 다 더해서 빼기 3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첫째 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1에 아까 얘네가 하나씩 하니까 D는 3D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게 공차가 3D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라고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 형태는요, 솔직히 지금 내가 이렇게 정의를 했긴 했지만 등차 수열이 더해지고 빼지는 형태가 다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되는 것 또한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간격의 합이 일정한 것도 똑같이 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관점까지는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내가 여기 밑에 이거에 다 적어줬잖아요. 왜 그러면요, 문제에 대놓고 기억 니은 디귿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이걸 봤을 때 등차가 몇이냐, 공차가 몇인가를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다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되시겠죠? 등차 수열 합입니다. 일찍 보내드릴게요. 이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식 설명 좀 하고, 그러면 이제 개념은 끝났어요. 문제 푸는 제일 기초적인 개념은 끝나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일명 저희가 부분합이라 일명 말을 해요.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맨날 찾는 교과서도 어디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수학자 중에서 제일 싫은 수학자 한 명 있어요. 피타고라스는 정말 친절하고 좋은 아저씨예요. 아시잖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피타고라스 알고 있으면 문제 진짜 쉽게 풀 수 있잖아. 근데 교과를 배우지 않았지만 학원생님이나 학교생님들 미리 설명해줘서 야매는 어떻게 다 때려서 풀 수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아저씨는 정말 착한 아저씨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와서 제일 싫어하는 수학자 한 명 생겨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제일 불편한 아저씨 누구게요? 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수학자 아니야, 이 새끼야? 아니, 수학자인가? 아니야, 근데 그 아저씨 도덕 아니에요? 만약 아리스토텔레스 말고, 너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만드는 정리 같은 거 아세요? 나도 몰라요. 그 아저씨 말고 여러분들 좀 싫어하는 사람. 소크라테스도 그 동네 아저씨 말고요. 맞나? 그 아저씨인가? 그 좀 있잖아요. 좀 불편한 아저씨. 어? 너네가 유클리드를 알지는 않을 거 아니야. 유클리드가 그 동네 사람이야. 원론주의 사람들. 그 사람 말고. 아니,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러잖아요. 저희 학교는 이거 안 나오는데 이거 해야 되나요? 라는. 후시수발했지. 야, 이 새끼야, 그거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절대. 절대값 비슷한가? 절대값은 근데. 카오스. 맞죠. 가우스죠. 여기서 가우스가 이론이 나와요. 하여튼간에, 그러세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가우스 아저씨 일화가 나와요. 이거 뭐냐면요. 가우스가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학년은 5학년은 아니고, 하여튼 초딩 시절이라고 하나 봐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하나 봐요. 이제 선생님이 조금 잘난 척 하고 싶어,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그래서 이런 걸, 1부터 100까지 더하는 합은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고 딱 등을 돌렸는데 3초 만에 답이 나와요. 어떻게 풀었을까요? 초등학생이에요. 곱하기까지는 배웠어요. 나누기도 배웠겠죠? 그래서 근데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맞아요. 어떻게 했냐면 가우스 일화가 나오는 개념이 이거거든요. 솔직히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아니긴 한데 그렇대요. 그게 진짜 가우스인지도 맞는지도 몰라요. 근데 맨날 그놈의 교과서에는 가우스로 되어 있어요. 해봤자 1부터 100까지를 더하는 거를 뒤집어 적어도 똑같이 100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희는 어떤 모습이 보이죠? 뭔가 규칙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든 계산을 대충 하고 싶어요. 규칙성이 뭐가 보이죠? 그렇죠. 얘네가 싹 다 100일인 거예요. 100일이 몇 개 있어요? 100개 있죠. 그러면 우리는 1부터 100까지 몇 번 더한 거죠? 100번도 있어요? 네? 1부, 봐봐. 이런 거예요. 2번. 그렇죠. 100일부터 얘가 100개 있다고 생각을 딱 해버렸어요. 근데 그 말은 1부터 100까지를 2번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누기 1을 해서 답이 무엇이 나온다? 5050이 나오는. 요거가 등차 수열의 개념이거든요. 이거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화 시킬 거예요. 보시면 이겁니다.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A 플러스 3D. 내가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를 또 설명한다면 토할 거예요. 그 다음에 A에 N-1. 정확하게 AN까지 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뒤집어서 적어볼 거예요. 응? 칸을 좀 더 늘릴 걸 그랬어요. 딱 이렇게만 생각할게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값은
뭐냐? 봐봐. 여기가 플러스 b만큼 같잖아. 사실 이게 등차 중앙들이라 다 똑같은 소리가.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거든요. 맞지? 이렇게 돼서 그럼 이 값은 2a 더하기 n-1d가 만들어질 거고요. 얘하고 얘를 더했다 쳐도 2a 더하기 n-1d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해석이 되시죠? 어째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겠어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면 a1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an까지니까 얘가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 개, 두 개에서 n개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SN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서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가 A1부터 시작을 해서 AN까지의 부분합이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얘가 이제 이거죠. 저거 n 곱하기 2a 플러스 n-1 d에 대해서 나누기 2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얘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얘는 그러면 이제 관점 잘 생각해라. 얘는요, 이야기하는 게 A하고 D라고 하는 값을 알고 있을 때 얘를 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하고 공차를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이 공식을 쓰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십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됐죠? 그러면, 근데 이걸 다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얘를 잘 생각해봐. 얘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약간 보편화시키는, 약간 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아까 뭐였냐면요. 처음 항과 뭘 더하는 거지? 처음 항과 끝 항을 더해서. 맞지? 거기가 몇 개 있다? n개만큼 있다라고 말을 하고 나누기 2를 하게 되는 관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석이 되시겠나요? 아버님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얘가 한 번 더 진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을까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등차 중앙이죠. 여기가 지금 등차 중앙이에요. A1하고 AN을 더하는 거나 A3랑 A의 n-를 더하는 똑같은 소리예요. 얘가 지금 D가 얼마큼 줄어서 D가 이만큼 추가됐잖아. 여기서 D가 이만큼 빠졌으니까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작년 2000년도에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이런 게 나왔어요. 아마 나중에 모의고사 푸시면 나올 거예요. 얘가 뭐 대충 내 값은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 했었거든요. 뭐 대충 27 뭐 이렇게 나왔다 쳤을 때 S의 n이 뭐 어떤 값을 가진대요. 그때 n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문제가 있었어요. 되셨습니까? 이런 얘기 하나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애들이 하도 공식이라는 걸 적용시켜서 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요거 이제 뭐야, 무슨 얘기하면 여기다가 이거예요. 쟤는 3a 플러스 3d는 18. 얘는 3a 플러스 아까 여기가 n-3, n-2, n-1이니까 다 더하면 여기가 3n-6에 더하기 d가 27에서 문자가 3개가 나와.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하면서 혼돈이 막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다 세분화시키면 계산이 진짜 복잡해지긴 해요. 계산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피지컬이 있느냐는 솔직히 저도 좀 힘들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 아니야.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거예요. 얘네 그냥 그대로 더하겠다고 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요거 두 개 더한 거, 이거 두 개 더한 거, 이거 두 개 더한 거, 세 개는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몇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그냥 15예요. 얘가 대충 한 45쯤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맞지? 이렇게 잡았다 치면은 S의 n이라고 하는 2분의 n에 여기가 A1 더하기 AN 이렇게 된 형태거든요. 이게 15니까 얘가 45가 나왔어. 그러면 n값은 몇 나와야 돼요? 6 나와야겠죠? 이게 끝인 문제예요. 그치? 근데 그걸 아까 일반화식을 적어서 아까 문자로 A하고 D를 다 구하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정말 꿈과 희망이 없어요. 왜 문자식이
문자가 3개야. N 하나 찾아야 A 찾아야 D 찾으면 3개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등식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바로 계산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에 대한 이 항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돼야지만이 수원에서 수열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나와 있던 문제를 그냥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리바이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스킬을 좀 많이 습득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화랑 달라요. 수화를 할 때 단순 계산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모든 내용을 이야기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풀다 보면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문제를 막 제대로 막 잘 푼다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풀다가 보면은 저 인간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데 답이 나와. 와, 뭐지? 하고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나면 그게 좀 더 받아들이는 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 완벽하게 하시고요. 책에 그런 내용을 되게 많이 설명할 거예요. 뭐 수능 개념 이런 거 설명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다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그 1차 시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서 설명 안 했던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수열이든 마찬가지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야기하는 과정이라서 여러분들 조금 다뤘으면 좋겠는 이야기인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첫째 항과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항, 첫째 항이다. 멍청이는 일반항이죠. 일반항과 이제 부분합 사이의 관계식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모든 수열에서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면은 SN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S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A1부터 시작해서요. 뭐 A2, 그 다음에 A3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형태를 가질 건데, 쭉 해서 어떻게 보면 AN까지 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해봐. S에 8이면은 A1부터 8까지 더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나는 저 SN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AN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냐? 생각보다 단순해요. SN-를 구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SN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막 주어져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하면 간단해. 여기다가 n에다 1 넣으면은 S1이고요. n에다 2 넣으면은 S2라고 생각하셔서 A1 더하기 A2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Sn-1은 단순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n에다가 S7 구한다 치면 n 자리에 7 넣을 거잖아. 그럼 똑같아요. n-1이면 이 자리에다가 그냥 n- 넣을 거예요. 이게 끝이야. 어려운 얘기 아니시거든요. 이거 어렵지 않죠? 그게 A1부터 시작해서 A의 n-1까지 더한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똑같아요, 여기가. A1 더하기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AN-1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될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빼기를 할 겁니다. 빼기를 하게 되면요, 좌변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Sn-, Sn- 이렇게 잡힐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변이 뭐가 된다? AN만 나오게 돼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SN 합을 구할 때, SN 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AN이라는 일반항을 구하려고 할 때는 SN 빼기 SN-로 계산하는데, 근데 여기서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요, 여기 있는 값. 얘네는 자연수가 되셔야 돼. 그러니까 이 값들은 기본적으로 1보다 큰 거라 같은 값으로 정리되는 게 맞고요. S0이란 값 없잖아요. 맞지? 그래서 N 값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N이 2 이상에서만 수열이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가 SN을 알고 있을 때, 얘를 알아요. 이게 맞나? 알고 있을 때, 그때 AN을 구하는 과정을 하면요,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N이라고 하는 값이 2 이상인 애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둘째 항부터라 생각하시면 돼요. 둘째 항부터는 그냥 SN 빼기 SN-1로 간단하게 구하시면 되고요. n이 1일 때는 정의로 그냥 따라요. S1이 A1입니다. 맞잖아요. S1의 개념 자체가 A1부터 A1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A1이겠죠. 얘가 A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타낸 수식이 있어. 얘가 얘랑 똑같으면 그냥 합쳐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예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로 할까요? 사실은 이 SN이 있잖아. 등차수열이거든요. 아직은 모르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걸로 AN 한번 구해다 생각해 볼게요. AN이라 생각하시면요. 그 간단해요. N-에 N-. 약간 이렇게 나올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N이 2 이상에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냥 진짜 한번 적을 거예요. 다시는 안 적어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2의 N-1의 제곱에 플러스 5의 N-.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개를 시키면 이게 2n의 제곱에 마이너스 4n의 플러스 2 더하기 5n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요건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남는 거 정리하시면은 이게 4n에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고, 얘가 n이 2 이상일 때요. 그렇지? 이렇게 정리해서 an하고, 근데 생각해봐. S1을 한번 구해봤어요. S1은 7이에요. 잠시만. 여기에 1 넣어도 7 나오죠? 그냥 같으니까 그냥 AN을 원래는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는 게 맞는데, 이 수식에다가 1 넣는 값이 밑에 있는 값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4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두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렵지 않은 얘기죠? 그렇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약간 성질을 설명하긴 할 건데, 저희가 공식을 몇 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봐. 공식에 대한 이해는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말은 내가 한번 지어낸 거고요. 대충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AN이라고 하는 1차식이 있어요. AN이라고 하는 등차수열은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A 더하기 N-1의 D예요. 몇 가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실 거고요. 생각을 해봐. 이 수열의 이 형태에서는요,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변수가 존재해서 그 변수 값에서 값을 넣었을 때 어떤 정확하게 계산된 결과가 시계 계산에서 나온 결과를 우리 함수 값으로 정의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해봐. 여기서 변하는 값이 무엇이죠? 변하는 값이 무엇이죠? n이 변하죠. 근데 n이 변수긴 변수예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요? 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뭐예요? 자연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요,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기존 자체가 이거거든요. 얘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dn 더하기 a-d 형태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본다면요,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예요. a하고 d는 고정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an 플러스 b 형태고 a, b는 상수라 생각하시면요,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맞지? 그럼 n에 대한 1차식이면 뭐예요? n에 대한 1차식이면 그냥 직선이에요. 맞지? 직선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요거로 생각해봐. 4n 플러스 너무 커. 대충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런 거야. 원래 우리가 y는 x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함수로 생각했을 때는 1에서부터 약간 이렇게 증가 형태로 만들어지는 직선이, 얘는 y는 x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수열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할 때는요, 오케이?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에서 x 값을 다 넣을 때마다 나오는 y 값을 다 표현하는 거지만, 얘는 뭐냐면은 그 점들 중에서 뭐만 선택하겠다? 값이 자연수가 되는 요 점 하나, 그 다음에 요 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잠시만요. 이게 n에 대한 1차식이라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얘기 좀 되느냐. 이게 기하적인 해석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되면 진짜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얘가,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량이 몇이죠? 1만큼 변하죠. 여기 변화량이 몇이게요? 정확하게 공차 D랑 똑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시면은 얘가 식을 정리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n이 있죠, 이거. 얘가 공차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n에 대한 1차식인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생각하는 게 n의 개수가 공차라는 관점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요, 여러분들 공식을 계산하실 때 A라고 하는 애가, A1이라고 하는 애가 5라 된 거고, 그 다음에 공차 D라고 하는 애가 한 2분의 1쯤 나왔다고 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해요. 공식을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두고 계산을 정리하시거든요. 여기까지는 해석이 되시겠죠? 마치 공식 쓴 거잖아요, 그냥. 근데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무조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5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이 생각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해석이 여기까지 무슨 말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쓰는 연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무슨 말인지 되지? 이렇게 쓰는 게 자유제로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의미가 얘가 공차를 이야기하는, 요거 두 개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1차식이라서 이 점들은요, 1차식의 성질 그대로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제가 A의 n의 값이 있어. 여기까지 어려운 이야기 아니시죠? A에 9를 넣었는데 12가 나왔대. 맞니? 그러면은 난 AN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9,12를 지난다는 소리가 똑같거든요. 이렇게 나타내세요. 맞잖아. 그걸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수식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뭐냐면은 이런 거야. 원래 AN이라는 게 A 더하기 N-1D라 잡고요. 9,12를 넣을 거야.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면은 12는 A 더하기 9를 넣으면 8D인가? 이렇게 나오죠. 맞지? 그렇게 나와서 A는 마이너스 8D, 그 다음에 플러스 12가 나오고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은 DN에 더하기 A 마이너스 D인데 A가 얘가 되니까 얘를 여기다 싹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9D 플러스 12가 나와서 이게 D의 N 마이너스 문자를 하나로 줄이는 과정을 하셔야 되는 거에 맞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줄이는 과정이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을 써서 하는 건 상관은 없어요. 없긴 한데 이 과정을 돌아가는 것보다 그냥 바로 나타내는 거가 익숙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식을 쓰는 거는 정말 중학교 때 예습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실전이기 때문에 바로 쓰는 연습이 되셔야 돼요. 요렇게 익히셔야 돼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에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직선에 대한 어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직선에 대한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문제에서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진짜 대놓고 나와. 예를 들어서 재미난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등차수열이야? 같대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절대값을 붙여놨어. 7하고 9가 같대.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잠시만, 누가 양수냐, 누가 음수냐 판단하고 막 계산하실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뒀다가 치면 분명히 공식을 이렇게 하세요. 6D의 절대값, 그 다음에 A 플러스 8D의 절대값, 이렇게 두고 D가 양수냐 음수냐 막 따져갖고 이제 계산을 하시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얘네 되게 등차수열이라고 했지. 맞지? 등차수열이면 직선이라고 그냥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관점이야. 7을 넣었을 때 값, 9를 넣었을 때 값, 참수값이 똑같아.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직선에서 같아질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꺾일 건데 생각해봐. 얘가 X축에서 이렇게 뒤집어질 거잖아요. 1차 함수가 뒤집어졌는데 지금 여기 두 개의 값이 서로 똑같다는 말은
여기 값을 할 수 있어요. 얘가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가 똑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애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보자마자 얘를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무식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A에는 언제 0이다? 8 넣었을 때 0 된다. 공차 D는 모르겠지만 n-8이에요. 이렇게 수식에 접근하셔야 되고요. D가 양수냐 음수냐는 이제 문제에서 따지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는 게 요 문제의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1차식이라는 관점을 좀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되시겠지? 그래서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어렵지? 할만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N입니다. 저희가 SN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공식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게 2분의 n의 2a 더하기 n-1 d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맞지? 그래서 얘를 잘 보잖아요. 풀어볼 건데 얘가 변수예요. n이 변수거든요. 맞지? 그러면은 딱 봐도 얘하고 얘하고 얘가 곱해져야지만이 n의 제곱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여기가 2분의 d의 n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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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곱해지는 거. 여기가 뭐 수식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나도 이건 외우진 않아요. 이렇게 된 형태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거는 요 형태를 봤을 때 해봤자 n 빼고 나머지 걸 다 무시했다 생각하면 약간 이런 형태죠. 딱 요 형태로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어떤 생각이냐? 얘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그렇죠. n에 대한 2차식이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따는데 뭐가 없지? 4죠. n에 대한 2차식인데요. 근데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 2에 아까 n제곱 더하기 5n이 했던 게 걔는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말했던 게 바로 그것 때문이야.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되시겠죠? 그러고 나서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미듬 하나 있잖아요, 여기. 2분. 맞지? n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뭐다?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걸 이용하면 바로 AN을 구하는 거죠. 내가 아까 SN이라고 잡힌 게 있었어요. 얘가 2N의 제곱에 플러스 5N이라고 이렇게 잡아놨잖아. 맞지? AN 어떻게 먼저 볼래요? AN은요, 공차가 먼저 와야 되지. 얘가 공차의 절반이야. 그럼 공차 몇이에요? 4겠죠. 그래서 4N이 와야 되고요. 요거 1 넣었을 때 값 몇이야? 7이지. 그럼 여기서 1 넣었을 때 7 나와야 돼요. 이거예요. 과연 그걸 계산하는 시간이 필요할까라는 거야. 할 줄은 아셔야 되는 게 맞아. AN 거는 할 줄 아셔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맞죠? 그래서 그런 얘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고.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AN의 값이 5N 플러스 1이 나왔다고 생각할게요. 요거의 SN이에요. 공식 써야 돼요, 원래는. 근데 저희는 생각만 하죠. 2분의 5N의 제곱일 거고, 맞지? 1 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가 더하기 2분의 7N이 나와야지만 뭐가 나오겠다? 6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 계산하면 진짜 나올 겁니다. 따라왔어요? 봐봐. 여기가 2분의, 요거의 절반 나눴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2분의 5N 제곱이고, 여기 개수만 구하면 돼. 근데 해봤자 A1하고 S1은 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으면 얘는 6이야. 그럼 여기도 1 넣었을 때 6이 되는데 여기는 2분의 5고 2분의 5랑 뭘 더해야 6이 나올 거냐는 거야. 2분의 7이겠죠. 그래야 약분돼서 6이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끝이에요. 하고 상수항은 없잖아요. 요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 이거 공식 계산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A가 뭐냐? A가 6이고 D가 5라고 해서 그 SN 공식이 2분의 N에 12 더하기 N-1에 5. 나도 이거 많이 안 써가지고 어색하거든요. 플러스 7 이렇게 나와서 전개식 나오죠. 그렇지?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긴 해요. 근데 좀 바로바로 쓰는 연습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면 익숙해 있으셔야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결혼 과정에서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요, 직선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 맞죠? 2차 함수예요. 근데 2차 함수에서 조금만 더 특징을 잡았고요.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서 2차 함수인데 어떤 2차 함수일까요? 느낌 있어요. 2차 함수, 2차 함수인데 어떤 2차 함수의 부분들이에요? 상수항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그래프가 뭘 지나갈까요? 무조건. 그렇죠. 원점을 지나가요. 이런 거예요. 2차 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D가 만약에 양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치면은 아래로 볼록 함수겠죠?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잠시만요. D가 양수면 아래 맞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형태의 그래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에 점들로 만들어질 거예요. 약간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D가 음수면은 위로 올라가서 약간 내려간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씩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점의 좌표도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점의 좌표는요, 저거 묶어내기만 하면 돼요. 요 형태로 치자. 얘로 친다면은, 지금 여기는 약간 이상하긴 하긴 하겠다만, 여기는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음수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야기했다 치면 여기 좌표는 뭐 저걸로 묶어내서 이야기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막 크게 어렵지 않은데 얘는 부호 변화가 약간 생기는 과정이에요. 대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값이 변하는 위치인데 사실 여기서 좀 더 구하는 게 좀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좀 이야기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제를 드린 게 두 개가 있거든요. 아까 얘 이야기 하나 했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여러분들 풀 때 이런 게 하나 있어.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는 애가 있거든요. 뒤에 상수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되시겠습니까? 그럼 보시면요. 얘에 대해서 내가 AN을 구했다 생각하잖아?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가 똑같이 SM-SM-를 계산할 거야. 이렇게 계산할 거거든요. 그러면 잘 봐. 처음에 2n의 제곱에 플러스 5n 이렇게 나왔다 생각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플러스 1 갖다 붙이고 마이너스 루트 여기다가 이게 2n-1의 제곱 더하기 5에 n-1 더하기 1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전개 다 시킬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있어. 해봤자 이거 지워지는 거 보여요, 상수가? 그럼 아까 처음에 거랑 계산한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이게 4n 플러스 3인데 여기서 n이 2 이상으로 정리가 될 거잖아. 맞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값 몇이에요? 7이죠. 여기는 몇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8이죠. 여기는 값 7이잖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N이 이렇게 정해되는 게 맞아요. n이 2 이상일 때는 4n 플러스 3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 n이 1일 때는 7이라고 따로 계산이 되는 죄송합니다. 8이죠. 급해서 그래요. 8인 따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요거 값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게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점이에요. 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계산했는데 그때 상수항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맞지?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2차식 형태라 생각한다면 확실하게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게 맞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뒤에 상수항이 있으면 이 수열은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첫째 항은 등차 수열 값이 아니라 혼자 이상한 값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SN이 나와 있는 게 뭐 이런 게 있다 쳐요. 3n 제곱 플러스 2n 하고 플러스 5 이렇게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N이 4n의 제곱 플러스 2n 약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게요. AN을 구하는 두 가지 과정을 생각할 거거든요. 해봤자 결과는 다 똑같이 얘가 나와요.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요. 얘는 쉬웠어. 얘는 AN인데 여기 지금 첫 장이 6이죠. 맞지? 그러면은 공차의 절반이 4니까 공차는 8이에요. 8엔 나오고요. 1 넣었을 때 뭐 나온다? 6 나와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 이게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SN 갖고 이거 구한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AN을 구할 때는요. 상수항이기 때문에 두 개로 갈라져야 돼요. 어떻게? n이 2 이상일 때. 하고 n이 1일 때. 이렇게 갈라질 거예요. n이 1일 때는 아무리 봐도 저거 10이죠? 얘는 진짜 S1을 구하는 얘는 S1이에요, 진짜.
오케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 얘를 구할 때 상수항을 없애버려요. 얘를 없애놓고 생각하시면 똑같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공차가 몇이다? 요게 2분의 1이 3이니까 공차는 6이겠죠. 6 넣었을 때 5 나와야 돼요. 여기 6인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상수항 없다 치고, 그러니까 없다 치고 계산한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똑같은 계산이어서 요거 없다 치고 그냥 계산하시면은 공차가 6이 나올 거니까 6n 플러스 b 형태인데 1 넣었을 때 5가 나오도 되는 n 값을 정의하시면 됐고요. 그래서 진짜 계산해보시면 이래요. 저기 위에 있는 거 정리하시면요. 이거 제곱만 풀면 되거든요. 요거 정리하시면 3n의 제곱에 마이너스 6n 플러스 3 더하기 2n 마이너스 2 플러스 5인데 여기서 얘를 뺄 거잖아. 그래서 얘가 날아가요. 이렇게 되고 여기 날아가고 여기 날아가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거든요. 6n 플러스 1인가 마이너스 1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수함만 없애면 똑같은 소리예요, 사실상.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예요. 얘가 둘째 항부터. 등차 형태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거 2차 함수 요거 간단한 것만 정리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다룰 거라 생각하시면 나중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얘가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 여기서 A에 7을 넣었을 때 값이 꺾이는 위치가 가져있고 여기 A8이 있다고 하고 막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잖아요. 그때 여기 A7의 값이 그러니까 여기 A6이 있어. A6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7이 있고 A8이 있고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얘가 넘어갔을 때 H7이라는 값이 어떻게 돼야지만이 여기가 보장이 될 것이냐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마 다뤄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기가 봐봐, 이게 이렇게 등차수열이 만들어졌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가 정확히 n이 7일 때가 성립을 했대. 맞지? 그 다음에 맞나?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2차 함수였지만 점을 찍힌다 생각했을 때 여기가 7이라 생각하고 여기를 8이라 생각할게요. 오케이? 그랬다 치면요, 저희는 이게 SN에 대한 함수값에 점을 찍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곡선 중요하지 않아요. 점에 대한 위치를 중요하거든요. 요렇게 했는데 얘네 둘이가 높이가 똑같아. S7하고 S8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래프적인 해석을 본다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변화가 없다는 소리잖아. 근데 S7에서 S8을 더해진 것에서 변화가 없단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아요? H7의 값이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지? H7이 0일 수밖에 없으니까 AN이라는 거는 분명히 D에 N-7이다. 이렇게 들어가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접근하는 걸 하게 될 거거든요. 왜냐면 S7하고 S8이 같다는 말은 여기에 A8이랑 A8이 없는 거죠. 제가 멍청했습니다. A8이 0이죠? 맞죠? A8이 0이어야지만 같을 수 있잖아요. A8이 0이란 말은 A는 직선에 대한 식이니까 8 넣었을 때 무조건 0 나온다는 소리니까 공차 T. 그러면 첫 장의 개수가 공차겠죠? 그 다음에 8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n-8 더하기 0 형태에서 1차식 형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으로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스무스하게 올라갔다 여기서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것 같이 자유자재로 되도록 여러분들이 소식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기초적인 연산밖에 못해요. 나중에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고를 되게 많이 하시고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딱 여기까지가 일단 등차수열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하시면 되고 지수